안녕하세요. 김은호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이고요. 오늘 할 이야기는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랑 그 치명률,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얼마나 빨리 퍼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종 바이러스와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지금 코비드 롱 하울러라 그래가지고 장기 코비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리포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밑에 보면은 이 그 각 주제별로 시간대를 해서 클릭하면 그 주제에 맞는 그 내용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말까지도 오늘 지금 토요일인데 지금 서비스 당직이라 그 병원에 이제 주말에는 저 혼자 소화기내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 이 환자들을 보는 주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바쁜데 지금 사실 오늘 아침에도 중환자실에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전원해서 왔는데 정말 너무 출혈을 심하게 하는 환자였어요. 근데 그 환자도 역시 코로나로 먼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코로나 폐렴으로 입원을 했는데 몸에 혈전이 생겨서 이제 그 deep vein thrombosis라고 몸에 큰 혈전이 이제 깊은 혈관에 생기면 그게 또 폐로 가가지고 사람이 또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의 큰 문제가 이런 혈전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혈전 용해제를 쓰는데 아,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출혈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오늘 환자분도 오전에 정말 피를 정말 폭포수처럼 쏟으면서 있는 환자를 저희가 응급으로 내시경을 했는데 정말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시야가 뭐 확보가 되지가 않아서 어떻게 지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코로나는 진짜 끔찍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년이 다 돼가다 보니까 정말 너무 모든 면에서 힘들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 코로나에 관련된 뉴스를 일단 지금은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해서 전하고 진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 각 뉴스 채널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기사들을 모아서 그걸 쉐어 스크린으로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 이야기는 지금 변종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처음에 작년 3월 혹은 그 전에 중국에서 11월에 시작했던 바이러스와 다르게 이제 변종 바이러스들이 생기고 있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진단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더욱더 진단을 많이 하고 어떤 나라들은 아직 어느 정도의 변종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지 사실 검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지금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이 시퀀싱을 통해서 변종 바이러스를 발견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UK 바리언트, 영국 변종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지금 오늘 그 나온 뉴스에 보면 이 변종 바이러스가 더 한 30%에서 70% 정도 더 빨리 퍼진다고 해요. 원래도 엄청 빨리 퍼지던 바이러스가 지금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은 일반적인 상식은 바이러스가 더 빨리 퍼지면 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보통 낮아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이번 발표된 바에 따르면 30% 정도 더 치명적이라고 해요. 그 기사에서 설명하기로는 예를 들어 1000명의 60세 이상의 환자들이 감염이 됐을 때 원래 바이러스는 그 중에 10명이 죽었다고 하면 이제 13명이 죽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지금 현재 그 코로나에 진단 확진된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런데 전체 병원 그 사망률 자체를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전체 데이터를 볼 때는 또
계속 그 환자에 대한 치료법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거라 정확하게 그게 바이러스의 치명률을 반영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어쨌든 이런 보고가 나온다는 것들은 지금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상황임을 뜻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그러면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퍼지고 있나?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지금 이게 어제자 뉴스인데 덴마크는 이제 모든 테스트하는 코비드 테스트에 포지티브 나온 경우에 그걸 다시 유전자를 시퀀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지금 이 변종 바이러스에 걸렸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일인데 어쨌든 덴마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덴마크에서 그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사가 굉장히 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 첫 번째 2020년의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에는 이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가 2% 전체 시퀀싱된 포지티브 케이스의 2%에 불과했는데 지금 1월의 둘째 주에 벌써 이게 7%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 전체 포지티브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변종의 비율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건데, 이걸 지금 덴마크의 총리가 국민들한테 연설로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설명이 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 그 코펜하겐의 파킨 스테디움이라고 굉장히 큰 3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스테디움이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를 물이 수도꼭지가 새서 이제 첫 1분에는 한 방울씩 물이 새다가 두 번째 2분째에는 그 두 방울씩 새고 3분째에는 세 방울씩 새고 이렇게 셌을 때 이렇게 계속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게 되면 그 큰 스테디움이 44분 만에 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상황은 이게 이 큰 운동장이 42분까지는 물이 별로 차 있지 않게 거의 empty하게 느껴지는데 마지막 2분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확산 속도로 하면 4월쯤에 2월쯤에는 아주 이 변종 바이러스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4월쯤이면 이 병의 확산 속도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덴마크의 뉴스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변종 바이러스가 마구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희망은 그런 백신인데 이 백신이 과연 잘 들을 것인가, 이 변종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게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지금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영국 변종은 사실 그 B117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이 백신이나 아니면 병에 일단 걸렸던 사람들도 이 영국발 변종에는 백신이 듣는 걸로 생각이 된다고 지금 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 뉴스에 따르면 그 영국발만 변종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변종이 있고 브라질에서도 변종이 있고 일본에서도 변종이 발견되는데 그 변종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종은 그 501YV2 스트레인이라고 변종이라고 하는데 이 변종이 지금 막 퍼블리스된 그 남아프리카에서 출판된 그 연구 데이터에 의하면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가 지금 어떤 데이터였냐면 그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한테서 이제
이 항체가 과연 존재하는지, 새로운 변종에 대한 항체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절반에 달하는 병이 이미 걸렸다 회복해서 항체를 형성한 사람들의 절반이 이 새로운 남아프리카 변종에 항체가 없는 걸로 드러났다고 하고, 나머지 반도 이 항체의 양이 줄어서 재감염의 위험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스터디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과연 지금 이 퍼지는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데 이제 2월쯤이면 이 변종들이 대부분의 바이러스군을 차지할 텐데 그러고 났을 때 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 백신이 과연 들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의문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퍼지고 더 유럽이나 어쨌든 영국이나 덴마크나 이렇게 시퀀싱을 많이 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퍼지고 있는 건 사실 영국발 변종이긴 하거든요. B117. 그거는 현재까지 백신에 들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지금 만일에 그렇게 해서 백신이 영국발 감염을 이제 확산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이 백신이나 아니면 기존의 병에 걸렸다가 항체 생성한 사람들한테 듣지 않는 이 남아프리카 공학발 바이러스가 또 확 퍼질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위기가 계속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해 볼 내용은 장기 코비드 후유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뉴욕 타임스에서 제목을 하기로는 What if you never get better from COVID-19? 즉 만약 당신이 코로나로부터 끝까지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지금 결론을 뭐 하냐면, 지금 이 뉴욕의 그 이제 큰 병원 중에 하나인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병원에서 이제 미국 최초로 3월에 그 포스트 코비드 케어 유닛을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코비드 치료 후유증이 남은 사람들을 보려고 이제 유닛을 열었는데, 이 유닛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처음에 이 유닛을 열 때 이제 이 목표는 심하게 코로나를 앓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장기적인 후유증을 어떻게 이제 잘 관리할 것인가를 했는데, 지금까지 1,600명이 그 센터를 환자들이 지금 다녀갔다고 하는데, 의외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코로나 심하게 걸린 사람들이 장기 후유증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보통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이 코로나를 굉장히 약하게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 앓고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기적으로 증상이 계속되는 이걸 코비드 롱 하울, 장기 코비드라고 부르는데, 이 증상에는 보면 피로, 여기 보면 뭐 피로, 통증, 그리고 호흡곤란, 그리고 눈부심, 그리고 운동 능력이 저하, 그리고 잠이 안 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맥박이 빨리 뛰거나 아니면 설사, 아니면 그리고 배가 아픈 증상, 기억력 감퇴, 그리고 brain fog, 생각이 명료하게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미국에는 감염 자체가 많고 또 약하게 앓고 지나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 코비드 후유증이 있는 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사실 저랑 친한 저기 그 재활학과 교수님이 저희 학교인사에 계신데, 그분하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전공하는 게 이 자율신경계 장애 병인 파츠라는 건데, 절반 정도의 이 롱 하울러는 파츠로 이렇게 자율신경계 장애가 온 거 아닌가. 지금 환자들이 그 교수님 클리닉에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지금까지 살펴본 코로나 뉴스였습니다. 지금 그 사실
병은 우리가 3월에 처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시작하고 락다운하고 그랬을 때에 비해서 사실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고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속속들이 점점 더 안 좋은데 사실상 주변의 체감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코로나가 거의 끝난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백신이 지금 나오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부터 굉장히 희망이 있고 또 희망을 넘어서 사람들이 이제 느슨해지고 있는데 아 저는 어쨌든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짧게나마 이 비디오를 남기면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남기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커멘트 섹션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또 그러면 다른 중요한 뉴스가 있으면 또 다시 비디오를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조심하세요.